저는 에단 콜린스입니다. 보스턴의 평범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내 삶은 아주 단순하다. 가르치고 깔끔하게 생활하고 가끔 익숙한 카페에서 책을 읽는다. 하지만 줄리아를 만난 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줄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듣는 눈빛으로 방을 환하게 밝혔다. 우리는 그녀가 구시가지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할 때 만났습니다. 그들은 내게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줄리아처럼 나를 주목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이에 반대했던 첫 번째 사람은 내 여동생 레이첼이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금융업, 고급 주택, 고급 자동차에서 일하고 있으며 친구들은 모두 상류층 출신입니다. 내가 웨이트리스와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경멸감을 감추지 않았다. 에단, 그녀는 불쌍하면서도 빈정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선생이야. 저는 교육을 받았고 미래가 있습니다. 왜 같은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게 다야? 그때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줄리아에게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웨이트리스 그 이상입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요리 제국인 고급 레스토랑 체인 로마노의 후계자입니다. 그러나 줄리아는 업계를 뿌리부터 이해하고 싶었고 식탁을 서빙하고 설거지를 하고 나중에 진정한 공감을 가지고 이끌 수 있도록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저 선생님이고 웨이트리스라고 생각하게 하세요. 줄리아가 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재미있게 놀아요. 동의해요. 진실이 밝혀지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지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누군지 알기 전에 우리의 결혼식은 푸른 하늘과 가벼운 햇살이 내리쬐는 상쾌한 5월의 아침 보스턴 교회의 작은 교회에서 열렸다. 줄리아와 나는 엘리트가 선호하는 사치스럽고 화려한 스타일이 아닌 친밀감과 따뜻함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짙은 푸른색 양복을 입고 제단 앞에 섰을 때 마음은 긴장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줄리아가 오지 않을까 걱정해서가 아니라 레이첼이라는 이름의 폭풍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레이첼은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강압을 받은 듯 찡그린 표정으로 교회로 들어왔다. 목사님이 이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라는 전통적인 질문을 하자 언니는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성당 공간에 울려 퍼졌다. 에단, 넌 내 미래를 망치고 있어. 웨이트리스와 결혼합니다. 저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다. 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리셨고 친한 친구들도 조용히 한숨을 쉬셨다. 줄리아는 여전히 내 곁에 서서 움찔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꽉 쥐었다. 하지마, 나는 속삭였다. 그녀가 스스로 익사하게 놔둬라. 레이첼은 독백을 몇 문장 더 계속한 다음 참석자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걸어갔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상처받거나 화가 나는 대신에 우아하게 날씬합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내가 언니의 기대와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을 정말로 단절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결혼식은 단순하고 아늑하며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한 모든 맹세는 진심이었고 아무리 많은 비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서로의 시선에 관계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리를 가지고 이 결혼을 시작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박수와 진심 어린 축복의 인사를 받으며 교회를 나섰습니다. 밖에는 앤티크 롤스로이스가 있었는데 내가 앤티크 자동차 경매에서 몰래 샀던 줄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차였다. 이게 뭐야? 줄리아는 내가 문을 열어주자 깜짝 놀라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부유한 웨이트리스가 준 작은 결혼 선물입니다. 나는 속삭였다. 우리는 함께 웃었다. 사교적인 웃음이 아니라 큰 혼란 속에서 작은 순간을 즐기는 두 사람의 웃음. 결혼식 파티에 가는 길에 줄리아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꿈이 아니라는 듯이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나는 화려한 말이 필요 없고 풍성한 과시가 필요 없으며 진정한 사랑은 이와 같은 단순한 일에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웨딩 레스토랑은 평범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플래그십 레스토랑인 로마노입니다. 정치인, 사업가, 포브스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에게만 개방된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은 결혼식을 위해 장식되었습니다. 나와 내가 선택한 딸. 파티가 막 시작될 무렵 레이첼이 들어왔을 때 그녀의 눈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줄리아는 일어서서 빈정대거나 꾸짖지 않고 적절한 예의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나는 침묵을 택했고 분위기가 스스로 말하게 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된 사람을 판단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진실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은 진실이 밝혀지는 새로운 장이 될 것입니다. 파티가 시작되었을 때 모든 것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족이 소유한 포도밭에서 공수한 레드와인 한 잔을 따르고 3년 동안 함께 공부한 유명 셰프가 각 요리를 제공합니다. 모든 시선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공간에 쏠리는데 이는 엉뚱한 여동생의 검소한 결혼식이라는 레이첼의 비전과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로마노 요리 제국의 창시자인 제 할아버지 안토니오 로마노가 살아있는 전설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 나를 꼭 껴안고는 줄리아를 돌아보며 결국 이 소년이 앞치마를 포기하고 진정한 남자가 되게 한 건 너야 하고 말했다. 줄리아는 미소를 지었고 레이첼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입을 열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손님들이, 의심하던 친척들도 모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안토니오가 나를 로마노 그룹의 후계자로 언급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레이첼은 방금 치명타를 맞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할아버지가 떠나셨을 때 레이첼이 다가와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제임스, 남동생, 당신이 로마노의 후계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고 짓궂지 않고 솔직했다. 그래.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엄마가 나를 믿어줄 필요는 없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당신이 줄리아와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레이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지만 이번에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그리고 때때로 가장 큰 교훈은 가르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직면해야 하는 순간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포복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결혼식이 있고 1년 후 아내와 나는 보스턴만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정착했습니다. 저는 로마노 그룹의 임원직을 맡았고 줄리아는 자신이 좋아하는 교수직을 계속 맡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순하고 눈에 거슬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분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니는 더 이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없었다. 그녀가 모일 때마다 레이첼은 그녀에게 로마노 가족과의 긴밀한 관계를 상기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녀의 소셜 네트워크의 모든 게시물은 내 여동생 집에서의 아늑한 저녁 식사, 로마노 요리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또는 내 여동생의 남편은 모두가 한 번은 만나야 할 신비한 거물이다와 같은 캡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줄리아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내가 조금만 가상으로 살게 해줘. 그러나 레이첼의 남편인 마이클이 심각한 금융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퍼졌다. 그들의 자산은 동결되었습니다. 집, 고급 승용차 모두 조사를 위해 몰수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첼은 코가 창백하고 화장은 눈물로 얼룩진 채 서 있었다. 제임스, 아이. 그녀는 머뭇거렸고 목소리는 울음으로 쉰 목소리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줄리아가 책을 읽고 있는 거실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그녀가 금융 붕괴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나는 줄리아를 바라보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정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 나는 레이첼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며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마치 그녀가 난생 처음 그렇게 작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완벽한 머리는 이제 지저분하고 마스카라가 번진 브랜드 드레스입니다. 예전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무거운 침묵과 붉은 눈동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도움이 필요해요. 레이첼은 한마디 한마디를 삼키려는 듯 머뭇거리며 말했다. 솔직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줄리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고개는 용서와 도전을 의미하는 의미였다. 케임브리지에 있는 로마노 식당 2층에 작은 아파트가 있어요. 내가 말했다. 낡았고 고급스러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언니, 거기 계실 수 있으십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다. 같은 식당에서 일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기다리고 설거지하고 요리를 배우고 당신이 내 자매이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레이첼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녀의 시선은 서서히 놀라움에서 상처로 바뀌었고 마침내는 내가 그녀에게서 결코 못했던 결의로 바뀌었다. 진심이야? 그녀가 물었다. 이보다 더 진지한 적이 없었어요.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할게. 그리고 그 세 단어만으로 한때 명성의 정상에 섰던 그 여성이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낮지만 가장 진실한 길을 걷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여느 직원처럼 일하기 시작했고 립스틱도 없고 자랑스러운 외모도 없었다. 정말 변한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남은 것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용감하다면. 6개월 후 나는 레이첼이 일하고 있던 케임브리지의 로마노 식당에 들어갔다. 더 이상 값비싼 드레스와 향수를 가진 내 여동생이 아닙니다. 내 앞에는 소매를 걷어올린 부엌 모자를 쓴 여자가 부엌 직원들에게 엄격하지만 정중하게 지시하고 있었다. 나는 카운터 구석에 서서 그녀가 손님들을 위해 뜨거운 파스타 접시를 꺼내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주저함이나 당황스러움의 기색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집중하고 자존심이 있는. 일찍 오시는구나. 레이첼이 나를 보자 말했다. 5분만 시간을 주세요. 방금 교대 근무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작은 코너 테이블에 앉았다. 분위기는 낙익지만 감정은 새롭습니다. 과거에는 세션 내내 파티와 유명 인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2배의 팁을 남기게 된 어려운 고객의 이야기, 러시아어의 주문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부엌에서 누군가가 친절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작은 기쁨에 대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갔어요. 내가 말했다. 레이첼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은 반짝였지만 더 이상 전처럼 거만하지 않았다.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은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그녀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경영진은 시카고 지점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대체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레이첼은 감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이요? 관리자로서? 당신이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마워.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겉으로 화려하게 사는 여성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로 내 앞에 앉아 있습니다.